해야 할 일은 산더미. 하지만 몸은 천근만근,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는 기분? 그리고 그런 상태는 기분까지 잠식하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만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 이런 자책 섞인 생각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더 깊은 무기력의 늪으로 끌고 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에너지 시스템에 버그가 생겼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버그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3가지와 그 에너지를 되찾는 시스템 교정법을 알려드립니다. 무기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바로 알아보죠. 피곤하면 뭐 하세요? 당연히 침대로 가죠. 주말에 몰아서 12시간 꿀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건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가하는 수면 테러입니다. 우리는 잠의 양이 아니라 질과 일관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몸속엔 정교한 생체시계, 바로 서케디언 리듬이 있거든요. 미국 수면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이 시계를 완전히 고장냅니다. 특히 주말 늦잠이 문제죠. 예를 들어 평일엔 7시 이상, 근데 주말엔 낮 12시에 일어난다? 여러분의 뇌는 매주 5시간 시차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매주 주말마다 서울과 하와이를 왕복하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에요. 이게 바로 사회적 시차증이죠. 주말, 늦잠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생체시계가 설정한 수면 각성 주기를 이탈하면서 회복에 필수적인 깊은 잠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피로를 풀려고 잔 잠이 오히려 최악의 상태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회복하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일관된 기상시간.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게 내부 시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꿀팁은 침실을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해 뇌에 여기선 자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주세요. 그리고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깊은 잠에 최고로 좋다고 하네요. 너무 피곤하니까 무조건 쉬어야 해. 이 생각 저도 수없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피로를 악화시키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만성적 피로감을 느낄 때 하게 되는 일단 가만히 누워있자는 생각은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가만히 쉬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나중에는 빠져나오기 힘든 무기력의 늪에 스스로 발을 담그는 것과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미국 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지속적인 무기력은 에너지 소모와 충전 사이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안 써서 고장나는 건데요. 활동이 너무 없으면 우리 몸은 활동을 견디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심혈관 기능부터 근력까지 약해지는 신체 저하가 오죠. 영국 국민보건서비스도 이게 심해지면 우리 몸의 활동을 견디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럼 나중에는 옷 입기, 방 안 걷기 같은 기본 활동만으로도 쉽게 지치게 된다고 합니다. 쉬려고 한 것이 몸을 더 약하게 만드는 자기 파괴의 사이클이죠. 자, 그럼 이 위험한 가만히 쉬는 것의 역습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점진적인 활동입니다. 오늘부터 헬스장 2시간 같은 각오는 집어치우죠. 우리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하루 딱 15분 걷기처럼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미국 가정의학회 보고서는 단 15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기분과 에너지가 즉각적으로 상승한다고 말합니다. 목표는 이 15분을 습관으로 만들고 점차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연료를 규칙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벼운 탈수도 피로에 숨겨진 주범이니까요.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하시고요. 이 정도 해결책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문제는 몸에 실천 근육이 없는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변화를 원하면 변해야 합니다. 이제 핑계는 침대 밑에 쑤셔 넣을 때 아닐까요? 꾸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지금 바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잤고 몸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몸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 특히 집중해주세요. 이제 가장 은밀한 에너지 도둑을 잡을 차례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무기력의 근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력에 시달릴 때 그거 다 정신적인 문제야 라는 말 기분 나쁘시죠? 내 노력이 무시당하는 기분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는 분명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우리 몸 자체를 실제로 고장내기 때문인데요. 미국 가정의학회 임상조사에 따르면 만성 피로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심리사회적 문제가 꼽힙니다. 우울증, 불안, 이 모든 게 피로와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겉보기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 같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걱정과 불안은 그 자체로도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요. 이 호르몬들이 잠을 방해하고 우리를 신체적 쇠약과 탈진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의지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을 실제로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에너지 도둑을 잡아야만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켈리 맥고니걸 박사의 조언은 명쾌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체 반응이 완전히 뒤바뀐다고요.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이 아닌 도전이라고 살짝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호르몬의 생리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천 팁.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의도적으로 긴장 푸는 시간 가지기. 요가,
좋아하는 책, 음악 감상, 뭐든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피로를 낳고 피로가 다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 이제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기력의 세 가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첫째, 몰아서 자는 잠의 테러. 잠은 양보다 질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둘째,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의 역습. 활동과 휴식의 균형이 중요하다. 셋째, 숨겨진 에너지 도둑. 스트레스가 신체 쇠약을 가져온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무기력, 결코 여러분의 나약함이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며 올바른 접근법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것.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